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바로 오늘 날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교양 서비스 질 높인다. 최근 한 2년간은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렇게 해서 올해 2024년도에는 그간 준비한 교육 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리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장교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실시가 된다는 거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짝수연도이기 때문에 출생연도가 짝수인 분들은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면제 대상인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표준교육과정, 이것은 그러니까 자격증 과정이 올해부터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났죠. 그렇다 보니까 교육비용도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 늘어난 금액인데요. 그런데 내일 배움 카드의 이용도 변화가 생겼죠. 이제는 본인이 자비로 일단 100% 부담을 해서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해서 일정 기간 근로하셔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 지난번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 모르시면 상단에 영상 띄워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올해부터 320시간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공단의 치매 전문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까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라는 것도 보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중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자, 외국인 졸업생에 한해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자, 기존에는 F2 거주 비자, F4 재외동포 비자, F5 영주 비자, F6 결혼 이민 비자, H2 방문 취업 비자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으로는 D10번 구직 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D10번 비자 소지자들은 1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기관에서 실제 근로하는 인력이 50만 명이 조금 못 되는 정도 수준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D10번 비자 소지자가 적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확실히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에게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상당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 소식을 듣고 국내 대학들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 협회와 대학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대학에서 교육을 마치면 바로 요양보호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 측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협회와 업무 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대학에서는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마케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지방대 소멸 이슈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가뭄의 단비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확대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이 많아지게 되면 장교양기관 근무도 물론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으로 상당수가 취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병인으로 말이죠. 현재 정부에서도 요양병원 간병인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간병인 자격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 요양병원 간병인의 노동 환경을 개선을 해서 요양보호사 인력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피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간병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 간병 인력으로 상당히 많이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이 문제인데요. 장교양기관의 경우 아무래도 어르신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팀원 간의 소통도 중요한데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양병원 간병인의 경우는 장교양기관에 비해서는 팀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비교적 개인적인 업무가 더 많고 어르신과 대화보다는 간병이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핸디캡이 조금 더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요양 인력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돌봄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